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중개사법을 강의하는 송성호입니다. 제가 제 강의 소개 제목을 수강생을 위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여러분 덕택이죠. 여러분이 응원, 격려 때문에 제가 여기 서게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제가 여기 섰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이제 줄여서 중개사법 이렇게 부릅니다. 2차 과목이고요. 그리고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근데 제 나름대로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사법이 왜 중요한가? 2차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다른 2차 과목 공시법은 24문제, 세법은 16문제, 합해서 40문제가 나오게 되고, 사실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이제 다른 2차 과목 공법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비교를 해보면 공법은 어렵습니다. 양도 많고. 근데 중개사법은 양도 적고 그래도 좀 수월하죠. 그래서 2차 과목의 핵심이에요. 중개사법을 정복하지 못하면 과히 제가 단언컨대 합격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개사법을 정복을 하셔야 되고, 2차 과목 평균 점수를 보세요. 이게 이제 29회 때인데요. 합격자 평균 점수예요. 중개사법 몇 점이죠? 80점. 공법 56점. 공시세법 62점. 이것만 봐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고득점을 맞은 다음에 점수를 보태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다른 합격 전략이 없어요. 중개사법 80점 점수를 보태주자.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중개사법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데 80점이면 32개를 맞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개사법 고득점을 위해서는 중개사법 알아야죠. 그래서 먼저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가, 출제 비율표를 한번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쭉 나오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몇 문제 나오고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에요. 중개사법이 법령 파트, 실무 파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법령 파트에 문제가 거의 다 집중되어 있죠. 70% 이상 법령 파트에서 나오게 돼요. 실무 파트는 또 이제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고 거의 대부분 민법 문제이기 때문에 녹록치가 않아요. 근데 이 법령 파트는 문제가 집중되어 있고 고득점이 가능해요. 거의 다 맞겠다, 다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게 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쪽 법령 파트를 좀 공부하시면 되고, 집중적으로 다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최근에 2차 과목, 특히 중개사법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문제의 구성을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전체 40문제가 어떤 거는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암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32%, 암기 30%, 거의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필요한 게 거의 20%. 그러니까 이제 이해만 해도 안 되고 암기만 해도 안 되죠. 이해와 암기가 병행돼야 됩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그리고 최근에 박스 형태 문제, 이 문제의 출제가 10문제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녹록치가 않죠. 또 뭐가 문제냐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문제예요. 거의 1분에 한 문제. 탁 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법령 파트를 잘 공부해서 다 맞추면 그러면 그래도 시간 내에 풀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부 방법이 이제 필요하겠죠? 공부 방법을 보면 학습 전략, 일단 우리는 단기 합격을 해야 됩니다. 단기 합격 1년이에요, 보통 단기가. 그리고
1차와 2차를 같이 종합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차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차가 돼야 2차가 의미가 있으니까 1차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2차는 대비를 하지만 수업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분 내에 1분에 한 문제, 빠른 문제 풀이가 필요한 거죠. 빨리빨리. 딱 보면 답이 나올 정도로. 그거를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고도 수업 시간 내에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연습을. 자, 그래서 단계에 붙어야 되고 1년 이내에.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쉽다. 그럼 방법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고 또 한 5년 주고선 야 공부해. 방법이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되지. 근데 단기 1년 이내에 그것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효율적인 방법?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 가장 합격자를 많이 내는 데가 어딘데요? 에듀윌. 그러면 에듀윌의 방법을 볼게요. 먼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본서로 이론을 2번 공부합니다. 기본서로. 그리고 요약집을 통해서 요약을 하죠. 이론 배운 거를 요약을 하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또 기출문제 어떻게 되나 한번 검토해보고 요때 이제 암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풀이로 복습을 하고 문제풀이로 그 다음 동형 모의고사로 실전을 대비하고 마무리 특강으로 최종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겁니다. 요 방법만 제대로 따라오셔도 별도로 복습을 안 해도 수업만 충실히 요 방법만 해도 80점 고득점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다만 중간에 포기하고 힘드니까 막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요대로만 다 하시면 가능하다. 그렇게. 그리고 어차피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건데 수업 시간에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개업이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제 중개업. 이거는 뭐 필수로 이게 뭔지 외우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려는 게 중개업이니까. 근데 첫 번째,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다.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이거 그냥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는 것보다 뭔가 즐겁게 외우면 좀 더 재밌겠죠. 그래서 제가 해보는 거예요. 노래로 돌리고 돌리고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아이 되게 쑥스럽네. 뭐 그렇게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해보고 즐겁게 교양이면 좀 더 오래 기억날 거 아니에요. 돌리고 돌리고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박수 좀 쳐주시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때 기왕이면 즐겁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서 야잘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약간 그거를 좀 따와서 제가 공잘잘 이렇게 만들었어요.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다시 한번 공잘잘. 공인중개사 강의는 잘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해 문제와 암기 문제를 접근해서 푸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중개사법 문제가 이해 문제와 암기 문제가 병행돼 있죠. 그래서 이해만 해도 안 되고 암기만 해도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병행을 해야 된다. 그거를 주어진 수업 시간 내에 다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수업 시간이 어쩌면 전부 다일 수도 있어요. 그 수업 시간 내에 이해 암기를 병행해서 그래서 고득점 8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며 암기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해 문제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 공인중개사법 요거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라는 건 뭐냐면 영업정지예요. 사고 쳐서 일을 못하게 된 거죠.
받고 다시 그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고를 친 거예요. 그때는 등록을 바로 취소하겠대요. 절대적 등록 취소. 그냥 바로 취소. 자,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2회 이상. 요거. 그러면 이제 2회 이상이니까 3회, 4회 될까요? 아, 그게 안 돼요. 2회 이상이면요. 그냥 2회. 횟수를 셀 때는 그래요. 3회 이상 그러면 3회. 2회 이상 그러면 2회. 그럼 보세요, 이제. 2회 이상이니까 2회. 업무정지를 2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고를 친 거니까 업무정지가 몇 번째가 된 거예요? 3번째가 된 거죠. 그림으로 업무정지 3번째 업무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3번째 업무정지면 삼진아웃이에요. 바로 취소. 이 제도의 취지는 삼진아웃 제도. 업무정지 3번째면 너는 그냥 바로 취소야. 끝. 삼진아웃. 그러니까 업무정지 3번이면 삼진아웃이다. 그죠? 그래서 27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등록을 취소하여하는 거, 바로 취소하는 거, 절대적 등록 취소. 즉 삼진아웃을 찾아봐라. 그 문제죠. 업무정지가 3번째면 바로 취소. 중간에 뭐가 껴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업무정지가 3번째가 되는가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게 삼진아웃이니까. 중간에 볼이 껴있어도 상관없다고. 업무정지 3번이면 삼진아웃. 자, 기억 보세요. 업무정지 지금 몇 번이에요? 2회 업무정지. 다시 업무정지. 몇 번째? 3번째. 삼진아웃. 바로 취소. 니은은 업무정지 1번. 과태료 2번. 다시 업무정지니까 업무정지 몇 번? 2번. 삼진아웃이 안 되네? 얘는 그냥 투 스트라이크. 디귿. 업무정지 2번. 과태료 1번. 다시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몇 번이에요? 여기 2번. 다시 업무정지니까 3번. 3번째니까 삼진아웃. 중간에 볼이 1번 껴있어도 상관없다고. 업무정지 3번째면 삼진아웃. 리을은 업무정지 몇 번이에요? 1번. 3회 과태료 3볼. 업무정지 1 스트라이크. 삼진아웃이 안 되잖아. 삼진아웃은 기억, 디귿 2번. 업무정지가 3번째니까. 어렵나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 이거를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 문제 중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보다 나머지는 다 쉬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암기 문제. 이것도 뭐 매년 나오는데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뭐 직무교육, 예방교육. 교육 4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모두 다 외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정확히 외우고 있어도 가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뭐를 외우고 뭐를 안 외울지는 누가 결정하죠? 그건 제가 결정해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제가 이 교육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연수교육만 잘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거죠. 왜 연수교육에서 문제가 집중되냐면 연수교육에 숫자가 많아요. 교육 시간 이런 것들.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또. 그러니까 연수교육만 잘 보시면 가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연수교육 뭐 쭉 되어 있는데 교육 시간 12시간, 16시간. 아, 이것도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 번 나왔으니까 정답으로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외워야 된다고요. 12, 16 이거를. 자, 교육 시간 보세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거를 외우시는 거예요. 뭘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연수교육이니까 연, 이응을 이렇게 보고 연, 수교육, 시옷, 이응, 시옷, 10, 8이에요. 눈, 12, 10, 6, 8눈, 8눈 이렇게 연, 수교육은 12, 16, 12에서 16 이렇게 외우죠. 연, 수교육은 12, 16이다.
충분히 외울 수 있죠. 뭐 1년 내내 이것만 그리는데 못 외우겠어요? 외우지. 또 이걸 외우면 다른 뭐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 시간들은 그냥 따라오거든요. 얘만 외우면. 왜냐면 이게 더하면 28이니까 더하면 4시간씩 차이 나니까 32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얘는 실무교육이 되고 더하면 28, 4시간씩 차이 나니까 32 빼면 4시간이 돼요. 빼면 4시간 4시간, 5시간 발음하기가 힘드네. 3, 4시간 4시간 요거는 직무교육이 되고 그러니까 연수교육 시간만 외우면 나머지 교육 시간은 그냥 따라오니까 연, 수교육은 12, 16 그렇게 외우는 거고 그리고 연수교육만 제재가 있어요.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만 다른 교육은 제재가 없는데 과태료 이런 게 없는데 연수교육만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오연수 이렇게 외우죠. 오연수 누구죠? 탤런트인데 손지창 와이프 오연수 옛날 탤런트죠. 최근에 왜 안 나오죠? 오연수 연수교육 500만 원 연수교육 500만 원 오연수 500만 원 이의 과태료 연수교육만 오연수. 자 29회 때 기출문제인데 역시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렇게 최근에 박스 형태 문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거는 박스 형태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은 제끼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스캔을 해보는 거야. 이제 기억부터 쓱 봐요. 그러면 우리가 외운 거 여기 디귿 있잖아요. 연수교육 시간은 12, 16, 12, 16 아까 그림으로 외웠잖아요. 연, 수교육 12, 16 틀렸잖아 X. 디귿이 틀린 거 금방 알았다고요. 그러면 디귿이 들어가 있는 건 제껴야죠. 3번 제끼고 4번 제끼고 5번 제끼고 3, 4, 5를 그냥 제꼈어요. 디귿만 알아도. 답을 맞출 확률이 이제 높아졌네?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요. 기억은 공통으로 있으니까 기억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리을을 또 외웠잖아요.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5연수. 맞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답. 옳은 걸 찾는 거였으니까. 이거를 기억부터 봤다고 하면 기억, 실무교육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기억이 O인지 X인지 시험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게 맞는 거긴 한데 이게 OX인지 판단하기가 힘들다고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야. 근데 이 출제위원은 기억 OX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왜? 기억은 답에 영향을 미치질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억부터 쭉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운 거를 찾는 거죠. 연수기억 외웠으니까 디귿 해서 틀렸으니까 제끼고 그리고 나머지 비교해서 답을 찾는 거. 그러면 1분 내에 당연히 풀 수 있고요. 정확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해 문제와 암기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꽤 복잡한 박스 형태 문제를 푸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쉬운 거를 쉽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을 쉽게 하는 건 그건 좀 어려운 일이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중개사법 고득점을 같이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합격할 때까지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